정선 씨, 뭐 하고 계세요? 아, 예. 요즘 가을이라 손이 너무 거칠어져서요. 예진 씨. 네. 손 좀 관리해야겠어요. 요새는 예쁜 손도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제 손이 좀 관리가 필요하긴 하네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신체 부위도 엄청난 재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영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 베컴 아시죠? 네, 이 알죠. 베컴은 자신의 다리에 7천만 달러의 이 보험을 들었다고 하고요. 또 이 영국의 유명한 기타리스트는 자신의 손에 160만 달러의 보험을 들었다고 하네요. 잠깐만요.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 이분 맞죠? 네네. 뭐 그럼 이 다리가 7천만 달러라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와, 신기한 보험 다 있네요. 뭐 저도 보험 들 데 없나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이 능력 있는 보험 설계사예요. 아, 그래요? 네. 한국에서는 이 최고의 실력을 갖춘 보험 설계사를 보험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험왕을 목표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는 경북의 중심 도시 대구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보험회사라고 했는데 어딘가?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은 늘 설레는데요. 동대구 위본부 구호 준비. 예. 한다면 하자. 된다면 되자. 동대구 위본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침부터 사무실에 활력이 넘치네요. 처음 보는 아침조의 풍경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조회를 진행한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윤강남 씨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7년째, 현재 보험회사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광남 씨의 직장은 100년 전통을 이어온 보험회사입니다. 한국 사람 10명 중 7명은 이런 기업 보험에 가입해 있어서 워낙 익숙한데요. 북한에선 광남 씨 직업 자체를 잘 모를 수도 있겠어요. 사실 저도 북한에서 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북한에서는 네. 보험이라는 게 되게 생소해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재가 나면 화재보험. 화재가 나면 내 집이 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집을 다시 복구하려고 하면 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1억이든 2억이든. 그러면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놨다 하면 내 손해받는 실제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뭐 거의 뭐 100% 지급한다고. 이렇게 미래의 안전장치인 보험 상품을 파는 게 광남시 일인데요. 입사 3년 차에 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남한에서 태어난 친구들보다는 제가 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배지도 하나 받고. 와, 금배지 저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대단하네요. 네, 높은 실적으로 우수 직원에 뽑혔고요. 주변 동료들도 인정하는 최고의 보험맨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거리감은 있었는데 항상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오고 밝은 모습이시거든요. 항상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재무 설계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거 들고 오후에 방문. 옆에서 지켜보니 하루 종일 전화에 불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 일어나면 어디 가세요? 지금 또 나가서 상담도 해야 네, 되니까. 보험회사라서 상담 전화도 많이 하고 직접 찾아가는 일도 많겠죠? 네, 하루에만 3명에서 4명, 많게는 10명까지 만나러 다닙니다. 제가 제주도까지도 가요.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이면 어디든지 다 가요. 3년간 전국을 누비며 모은 고객이 무려 200명이 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와, 대단하네요. 이분도 고객이시죠? 그런데 팔을 다치셨나 봐요. 네, 얼마 전에 고객이 되신 분입니다. 네. 근데 실제 아프거나 이렇게 당해보니까 보험이 이때도 필요한 거구나. 그렇죠. 고맙죠. 이번에 보험 혜택을 받고 나서 자녀 보험까지 들게 됐습니다. 윤강남 팀장님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병원에 음료수 탁 사들고 오셔가지고 괜찮으시냐 하고 그리고 이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전화 드리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연락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친절한 보험맨 광남 씨. 하지만 처음부터 능숙한 건 아니었습니다.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상담할 때는 눈을 서로 마주쳐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 고객이 전화 오는 게 사실 두려웠어요. 그때는 모르는 거를 물어볼까 봐. 예, 배우는 중이니까. 스쿨존 교통사고 요거 보험 내용에 낯선 외래어나 전문 용어가 많아서 어려웠을 텐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왔거든요. 그래 말투가 내가 예, 예, 가봐서 잘하는 예, 예. 거야. 그래서 그랬어요. 혹시라도 놀래실까 봐 할까 말까 하다가 오히려 그 북에서 오셨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니까 이런 분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예. 고객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되겠어요. 이번엔 어디로 가시나요? 보험맨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준 은인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서로 밀어주는 사이입니다. 밖에 나가면 형님. 예. 두 사람의 인연은 광남 씨가 보험 일을 하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보고 갖고 다시 한번. 잘 준비. 그럼 혹시 이분 덕분에 보험 일을 하게 된 건가요? 연결될 수 있으니까. 되게 각별한 사이 같으신데요? 뭐를 할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친구 왔을 때 눈치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제 분별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건 자체는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독한 마음 먹고 해야 된다고. 진짜 네가 독한 마음 먹으면 내가 옆에서 도와주겠나라고. 우리랑 비슷하게 똑같이 해놨다. 선배의 충고대로 독하게 노력한 결과 이젠 광남 씨가 후배를 가르치는 멋진 선배가 됐습니다. 여기에 손해보험 학계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항상 랍스타 사주신다고 하시고는 지금 한 3개월째 지금 강간무소식입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 제 꿈이 이제 300에서 500 정도 예, 좀 고정적으로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제 꿈이 1000만 원이었어요. 성실한 광남 씨도 퇴근 시간만큼은 칼같이 지키는데요. 집에 뭐 숨겨놓은 보물이라도 있나요? 와, 이렇게 예쁜 보물이 있었네요. 엄마 잘 되겠죠? 앉으세요. 결혼 1년째, 아직 신혼인 광남 씨 부부, 육아도 7개월 차 초보입니다. 혼자서 애 키우느라고 고생 많으시겠어요. 맨날 나가 계시고. 낮에는 어머님 와 계셔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와서 도와주고 그래요. 괜찮아요. 늘 육아를 도와주신다는 광남 씨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강아지 강아지만 눈에 띄어지는 매일 한 번씩 와 보지 않으면 눈에 또 아물거려가지고 처음에는 조금씩 떨어져 있었는데 동생도 옆동으로 이사 오고 든든한 가족들이 곁에 있어서 외로울 틈이 없겠네요. 손 놔야지. 우리 이걸 보면서 제가 항상 웃으며 살아요. 너무 기쁘고 이거 우리 집안의 큰 선물이죠. 한국 땅에 와서 첫 선물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선물 받은 윤강남 씨. 보험처럼 든든한 가족이 울타리 안에서 지금처럼 행복한 순간만 차곡차곡 쌓아나가길 바랍니다. 7개월 된 아들, 제가 봐도 귀여운데 아빠 눈에는 얼마나 예쁠까요? 3년 만에 팀장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그 원동력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근데 북이나 남이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상품을 파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윤강남 씨도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또 무시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너 북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어. 막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고객에게 거리낌 없이 나 북한에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좀 차별받을까 봐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잘 안 하시잖아요. 네, 저도 그런 모습들을 너무 멋졌는데요. 윤강남 씨 평소 좌우명이 스스로 당당해야 남도 나를 존중한다. 이건데 떳떳하고 진솔한 소통 방식이 한국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줬던 것 같아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윤광남 씨가 참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험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그 개념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사고를 당하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거죠. 또 요즘에는 이 보험이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분류되더라고요. 네, 고객들에게 맞춤형 재무 설계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되려면 이 등록 시험에 응시해가지고 합격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2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보험 설계사의 연평균 소득이 5,600만 원, 미화로 54,000달러 이상으로 영업직에서 가장 높기 때문인데요. 설계사 중에서 또 해마다 이 보험사별로 보험왕이 또 탄생됩니다. 그런 분들은요, 뭐 혼자 중소기업, 그러니까 작은 회사의 매출을 다 올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윤강남 씨도 당연히 이 보험 왕을 목표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윤강남 씨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보험 용업 말고도 열심히 뛰어다니는 현장이 또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다 발바닥 닳겠습니다. 영업 말고도 또 다른 직업이 있다는 건지 쉬는 날에도 특별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느라 바쁘다는 윤광남 씨. 지금 만나봅니다. 장을 보러 강남 씨와 동네 마트를 찾았습니다. 앞장선 모습이 늘 하던 것처럼 능숙한데요. 쌀에 기름에 뭐 생활 필수품만 골라서 사네요. 공기를 알았어. 네, 한 달에 2번씩 생필품을 가득 안고 특별한 지인을 찾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할머니 보고 싶어서. 근처에 사는 탈북민 어르신인데요. 7순의 나이에 한국에 건너와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아이고. 그래서 먹을거리와 생활용품을 한가득 산 거군요. 좀 있으면 추석인데 뭐 좋은 건 아니고 그래도 추석에 뭐 전이라도 구워 드시라고. 자주 못 와서. 광남 씨는 어르신이 한국에 온 직후부터 꾸준히 챙겨왔습니다. 무슨 게 없는가 하면 또 가져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생계도 그래서 저 집에 오라가고 그래요. 손자, 내 손자. 병원에 갔다 와서 내가 고향을 떠나 혼자인 어르신이 외로울까 늘 걱정인데요. 왜 울었어요? 고향 생각나서 울었어요. 뭐 이렇게 와서 다 같은 아픔이 다 있잖아요. 설에 세배하러 그 아픔과 외로움을 직접 겪어봤으니 남을 위로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광남 씨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세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네, 뭐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남일 같지 않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또 하시나요? 광남 씨는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막 정착한 탈북민을 돕고 있는데요. 40명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뭉쳐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했는 게 13년 1월에 이제 정식으로 우리 새싹회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제 출발을 했죠. 일로 들어오면 돼. 여기도 탈북민이 계신 곳인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한국의 어르신들이 계신 복지센터인데요. 우리 새싹회가 한 달에 2번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남쇼 회원들은 아주 척척이신데요. 누가 보면 여기 직원인 줄 알겠어요. 그러게요. 급식소에 온 회원들이 식재료부터 손질하는데요. 식구들 밥상을 준비하는 것처럼 정성껏 준비합니다. 큰 도움은 안 되지만도 그래도 누군가를 돕고 우리 손으로 이렇게 직접 준비한 음식들 드시는 거 보면 너무 기뻐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소식도 듣고 또 어르신들 위해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해드리고 그 반가운 얼굴 보고 또 저희들한테 맛있게 잘 먹었다 인사하시고 수고했다면서 아주 좋습니다. 정보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우리 새싹회 아주 알찬 모임이네요. 그런데 300명이나 되는 분들 식사 챙기기에 일손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잠시 내려두고 나섰습니다. 일하기 전에 지치면 안 되는데. 정선 씨 일에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부족하지만 저도 일일 회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새싹회의 특별한 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건데요. 탈북민과 한국인 회원이 모두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들 표정도 밝고 진지하네요. 정말 열심히 하셔서 저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보험 일만큼 열심인 광남 씨 정말 꼼꼼한데요. 이렇게 정성껏 하는 걸 알아서인지 어르신들도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뭔가 되게 많이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상 알고 나면서부터 우리가 분단된 이 역사보다 분단되지 않았던 역사가 훨씬 길잖아요. 사실 그 문화도 다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떨어져 지내다 보니 다르다고만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산 것 같네요. 모이면 늘 봉사만 하던 우리 새싹회. 처음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멋진 현수막까지 달고 단합대회가 제대로 열렸는데요. 이거 하니까 또 색다르네. 앞으로 항상 지금처럼만 따라와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대화를 해도 서로가 막 눈빛만 봐도 알아차리는 마음들. 그런 말 있잖아요. 고향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마음을 나누며 서로에게 고향이 되어준 사람들. 함께라서 힘든 것도 이겨내고 또 이 행복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한두 사람이 모여서 뭐를 한다 하는 거는 힘들지만 통일이 빨리 되려고 하면 뭉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뭉쳐서 하나가 돼서 서로 이제 가족이 돼주고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를 돕지를 않겠냐. 하나로 뭉친 새싹회처럼 윤강남 씨가 틔운 희망의 싹은 앞으로도 쑥쑥 커나갈 겁니다. 보험사 팀장의 초보 아빠에 또 우리 새싹회 회장님까지 1인 3역 하느라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네요. 그중에서도 이 30대 초반의 나이에 새싹회라는 봉사 공동체를 만들고 또 수십 명을 이끌어간다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새싹회와 윤강남 씨가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착 초기에는 적응을 잘 못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서 영업의 신이라 불리던 한 남자에게 영업의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걷고 뛰었을 뿐이다. 그 자리에서 보여준 그의 발은 발톱이 뭉개지고 굳은 살이 잔뜩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들보다 몇 배로 걷고 뛰며 열심히 살아가는 윤강남 씨 덕분에 가족의 미래가 그리고 탈북민들의 미래가 함께 빛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